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는 발의원을 대표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순희 의원입니다. 평택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교통유발 부담금 대상 시설물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참여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자전거 이용 출퇴근 항목을 신설하고 제도 홍보 및 동료 규정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자전거 이용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홍보와 교통량 감축 우수 사례에 대한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 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평택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신규 항목으로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설물 소유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도 홍보와 표창 수요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핵심적인 조례 사항은 이 교통 유발 부담금이라고 하는 취지가 원래 이제 교통 그 양이 증가되는 거에 따라서 일정 규모 건축물 이상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경감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경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서 좀 교통량을 좀 분산시키거나 좀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 평택시는 자전거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로 출퇴근 참여율에 대해서 일정하게 최대 10% 감면하겠다 이런 조항이죠. 근데 이제 타 시군에도 보니까 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전거 이용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라고 하는 게 뭐 건강에도 좋고 실제 또 교통량을 감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부담금 경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찬성 발의를 했는데 근데 다른 데 보면은 자전거 이용만이 아니라 자전거를 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그 경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같이 이용만이 아니라 보관하는 그 곳에도 부담금을 경감하는 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실제로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 이제 저희가 교통
유발을 하는 그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저희가 부담금을 하고 있는 건데 단순히 거치대만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경감해주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경감하는 절차가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또 상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거만 갖고 저희가 판단을 경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건물이나 해당 회사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시 이용을 해서 할 경우에 감면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여기도 뭐 그 거치한 것만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용하고 같이 해서 그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 경감 네. 부담금을 경감하는 게 있는데 물론 당연히 보관소만 설치하고 뭐 이용을 안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검토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부담금 경감률이 그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참여율에 따라서 최고 30%까지 부담금 경감률이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건물 규모나 이제 종사자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설정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비율을. 그리고 이제 그게 이게 비율을 정해놨다고 100%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는 10%잖아요. 예, 그 정도 선이 예 적정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경감할 수는 있는 규정은 되지만 예, 하시죠. 현재 네. 우리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10% 선이 적절하지 네. 않겠냐. 다른 경감 조항이 또 사항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의견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다른 건 다 이해 가는데 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이런 곳들 보면 그 종사자가 자전거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부분들도 좀 구체화를 시켜놓긴 했어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이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이게 자동차처럼 등록이 돼 있다거나 하면 가능한데 자전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해당 직원이나 이용자들을 상시 이용하는 자전거를 그러니까 이용자를 좀 등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 이용 실태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바코드는 걸 찍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시 이용하고 있다는 그 주차장 출입을 하는 별도 주차장 구역 자전거 구역을 설정한다거나 거기에 CCTV 설치해가지고 증빙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기 말로 자기 이용하는 사진을 찍어 제출한다거나 이런 증빙을 좀 받아서 심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려면 아무래도 그런 검증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고 유승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그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겸용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나중에 좀 잘 챙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승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그러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정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다른데 시군은 없는데 서울특별시에는 이렇게 조항이 돼 있어요. 뭐냐면 자전거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료, 수집 자료, CCTV 영상 등을 제출해야 그 이행이 확인돼야 경감한다. 그리고 이런 조항을 우리가 보충하는 거는 오히려 확인의 근거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 아니에요?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사실 시설 투자비를 실질적으로 건물 소유자분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서울시처럼 RFID 장비라는 건 이제 자전거를 등록해가지고 오토 체킹할 수 있는 뭐 그런 장비인 것 같은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자전거 보관소나 주차 구역을 설정해야 되는가 약간 그런 시설비 부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게 이제 모든 건물 소유자가 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2,000평방미터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이.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2,000평방 이상 넘는 데서 CCTV 영상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뭐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말하는 그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들은 부담이 되지만 CCTV 영상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2,000평방 이상이면 제가 봤을 때 요새 대부분 설치돼 있는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구체적인 이 태그에서
체킹할 수 있는 시설비 부담이 있으니 건물주들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해당 건물에서 이용 증빙 자료, 뭐 사진 자료라든가 CCTV 자료 이런 걸 제출하면 그거에 준해서 판단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김승겸 의원입니다. 우리 평택시는 자전거 도로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잘 돼 있는 곳이 외곽이란 말이죠. 외곽의 하천변에는 상당히 잘 돼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 비용이나 유지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자전거 길도 출퇴근거리는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평택시에는 자전거 도로 탈 수 있는 여건 아니다, 시내에서. 그리고 이거는 출퇴근이죠. 출퇴근. 일상적인 건 할 수가 없는 거고 일종 대형 건물에 2,000제곱평방미터 이상의 종업원들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용했을 경우에 경감을 받는 건데 이 조례가 또 실효성을 안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형식적으로 조례만 또 통과시키면 이게 그냥 거의 그냥 사장될 수도 있는 조례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대안도 좀 서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부족한 거는 이 조례도 담아서 여기에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된다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사실 이 조례 갖고는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자전거는 상당히 좋잖아요. 좋은 거 알면서도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또 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상당히 좋은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뭐 경감을 떠나서 타고 싶은데 사실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 도로 타고는 안전성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따를 것 같고 해서 부담스럽긴 한데 하여튼 이 조례에 더 담을 수 있는 거는 이따 의원님과 좀 상의해서 좀 조정을 해서라도 어차피 활성화 좀 하고 대형 건물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업체에서는 좀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조례가 좀 돼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겁니다. 김순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드셨고 이 조례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희 의원님.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저는 저희는 홍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많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교통난이 점점 저희가 저희가 하나하나 헤쳐나가야 하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거를 마련을 하였는데요. 사실 자전거 아까 유승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거치대 같은 거 설치가 돼 있는 직장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 없는 데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일이지만 제가 이거를 낸 것은 교통 유발 부담금을 줄여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통 체증을 조금이나마 좀 완화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저희들도 심도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자전거 도로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외곽에만 돼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저희 시가 계속 개발되고 이제 신도시도 이제 많이 생기고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도시계획부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호인을 위한 자전거 도로 구축은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우리 평택시가. 그런데 지금 이 취지는 생활 자전거, 일상에서 생활 자전거가 좀 활성화가 돼서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건강에도 좀 관련 있게 해서 좀 기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교통 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 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로부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및 매각 등 조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보관 비용을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명확히 규정하였고 현행 조례 제9조 제4항에 대해 시장이 별도로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준을 일원화하고 중복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평택에는 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현황이 자료가 좀 있나요?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용 현황은 없고요. 저희 지금 7,520대가 운영 중에 있는 숫자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기존에는 뭐 거치대도 사실 없이 그냥 있었는데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는 거치대를 확보해서 거기에 정리하는 지역이 있고 또 전체를 다 하지 못했으니까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이제 그냥 방치된 것도 다니다 보면 보여요. 그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한 거는 거치대 설치한 건 몇 군데죠? 107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뭐 짧은 시간에 107군데 설치하느라 애쓰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고 위험도 있고 또 길을 건너시던 거나 보행하다가도 잘못하면 밤에 특히 이제 야간 같은 경우는 잘 뭐 우리가 보면 모두가 가로등이 다 환하게 밝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걸려서 넘어지시거나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좀 설치해서 그 비용 청구를 좀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금액까지도 견인 자동차 그 조항에 따라서 2.5톤 미만이 지금 평택시 2만 원으로 돼 있죠. 예, 2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로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 지금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서가 어디예요, 이거? 예, 관제사 없습니다. 여기 어쨌든 저기가 오셨는데 이걸 검토 좀 해보라고 하세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낸 그 검토 보고서에 보면 수원 같은 경우도 있고 부천도 그렇고 뭐 그래 이제 보면은 안산도 그래요. 2.5톤 미만이 대부분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근데 우리는 2만 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4만 원, 6만 원, 그리고 10톤 이상으로 해서 8만 원 조항이 새로 있어. 이게 보통 보니까 한 2017년, 18년도에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부서에 의견을 좀 전달을 하세요. 뭐 안 되면 제가라도 할 테니까 요 비용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현실화 시킬 부분들은 좀 현실화 시키고 하여튼 현재 우리는 그 이 2.5톤 미만으로 해서 그 비용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 소요비용 산정은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2,000원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주민 불편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관우 의원입니다. 정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3억 추계 비용을 내놨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초기 비용 빼고 나면 실적으로 한 1억 7천 정도 계속해서 매년 우리가 예산 추계를 잡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이 사업자들한테 우리가 대충 예상은 했었을 거 아니에요. 추계를 나눴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자한테 뭐 나중에는 결국 줄어들겠지만 처음 시행했을 때 이 사업자들이 이 견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잘 안을 수 있을까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는 이제 금액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근데 이 법 취지, 조례 취지 자체가 계도와 그리고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좀 강력한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견인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전달을 해서 본인들이 빨리빨리 치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이게 지금 아직 개인용 이동장치 PM에 관련된 법이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법 할 때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의무도 부여를 하는 그런 법이 생기면은 이 조례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법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7,500대 정도 운영이 된다고 했고, 네, 실은 뭐 거치대나 보관 장소가 한 103군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7,500대를 103군데로 나눠서 보관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말도 안 되는 수치이고, 그럴 때 우리가 무단 방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보관대는 부족한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동자치 그 주변에 보관 장소가 없는데 그 방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보관 장소하고 떨어진 그 방치 기준 같은 거라도 좀 정해져 있나 싶어가지고.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턱없이 많이 부족한 거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첫 번째 계도할 때는 보관 장소보다는 무단 방치가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보드를 전체를 다 점유를 하고 있거나 이런 데 우선은 첫째 얘기했고, 요 업체 8개 업체 미팅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건 어느 정도에 대한 공감은 했고요. 내년도부터 더 많이 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의원님들이 항상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 100개소 이상의 자전거 보관대, PM 보관대를 설치해라라고 하는 그런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제가 뭐 우리 견인을 하잖아요. 무단 방치됐을 때 보고 우리 시에서 견인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견인 할 수 있는 그 시간, 쉽게 말해 주차 시간이 있으면 뭐 15분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그럼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건지 좀 궁금해요. 만약 이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준 지금 이제 시민들이 앱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1시간 이내에 견인이 안 했을 경우는 저희 직원이 가가지고 견인하는 그런 기준으로 지금 1시간 이내. 예, 그러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같이 앱을 우리 전 시하고 그 사업자와 같이 공유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시스템 공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난 이 사업자들한테도 좀 의견을 정확히 좀 한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 이분들이 과연 인력을 얼마나 지금 갖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인력을 대비해서 이 평택시 전역에 대해서 무단 방치 차량을 즉각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좀 살펴봐야 돼. 무조건 우리가 이거 시행을 했다고 해서 바로 따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사전 조율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요. 예, 사전에 미팅해서 저희가 단속이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단속을 하겠다라는 걸로 인지를 했고요. 뭐 제일 많은 데는 인력 같은 경우 16분까지 계신 데도 있지만 어느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싱싱이라는 회사는 200대의 PM을 운영을 합니다. 이런 데는 인력의 1명에 차량이 1명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쿠터라는 회사는 1000대인데 인력이 또 16명에 차량이 8대입니다. 그 기준이 좀 200대당 한 대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5명인데 적극적인 부서가 있고 좀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다 모여가지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염려드리는 거 당장 우리 출장소 앞에만 가도 출장소 맞은편만 가도 어느 때는 뭐 횡단보도 건너기 앞에다도 그냥 쓰러뜨려 놓고 우리가 상당히 좀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무단 방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효성을 좀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작정 시행을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업체와
분명히 협의를 잘 통해서 깨끗한 거리 문화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얘기를 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보관 장소 있잖아요. 보관 장소는 어떻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견인 사업소 일부 구간을 저희가 임차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보관 장소가 구비가 돼야지 그 시민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인데 아니 보관 장소도 턱없이 부족한데 시민들이 이용하고 나서 보관 장소에다가 보관을 하라고 하는 거는 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관 장소 문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뭐 내 생각에는 7,500대 수준이면 한 4,500군데 적어도 4,500군데는 있어야 그나마 좀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런 보관소를 제대로 구비를 안 해놓고 시민들이나 업체에다가 지켜라는 그런 것도 좀 무리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걸 시행하기 전에 보관소에 대한 확실한 좀 확장하는 거 방안도 분명히 좀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계도가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라 그것을 강조하셨다고 하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로 이게 살짝 인도를 피해서 갈 정도 보행자들이 그 정도의 불편함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누군가는 세워줄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정말로 막 길 한가운데 너무 쓰러져 있고 정말 그 횡단보도 입구에 돼 있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저도 본 것 같아요. 제가 들어서 이렇게 옮기려고 해도 쉽지가 않고 또 경보가 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일반 시민분들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좀 해주려고 해도 쉽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도에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질의 네, 주시기 김승겸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기존에 있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2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23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어요. 개정 내용에 구조의 무단 방치 금지 등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또 대여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 금액이 혹시 있어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이 아직 안 돼가지고 법에 어긋나는 조례는 한마디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에 예. 아직 담아져 있지 않아서 실행을 옮기지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됩니까? 이번 조례는 그 상위법인 이거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도로교통법을 예.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여기에 그쪽에서 담아온 건 아니고요. 예, 그때 이제 경찰서하고 도로교통법 견인과 불법 주정 차량과 경찰서와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 2년 동안은 조례를 만들었어도 이 조례는 사용을 못한 조례네요. 예, 그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한 것처럼 뭐 보관소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기준으로 만들고 실제적인 단속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승영 의원님 지금 보충 우리 질의해 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거 이용해서 평택 우리 시내 사고 난 거로 파악된 게 있어요? 예,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총 한 7만 대 31개 중에 7만 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7,520대니까 10%가 훨씬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좀 높습니다. 제 사망자 사고가 3분이 계셨어요. 매년 3년 동안. 그 전에는 없었는데 한 해 한 명씩 해서 사망자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보니까 우리 경기도 고양인가 사고가 났고 그 보행하던 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규정도 보니까 이제 그때 보도 자료 보면 원동기 면허가 이게 있어야 돼요. 보니까. 예, 자전거는 원동기 면허가 없는데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편리성도 일정 부분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위험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포함해서 좀 안전한
그 이동 장치가 이용되고 또 보관되고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세심한 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킥보드 같은 경우. 지금 킥보드 같은 경우는 자체 회사의 보험이 있습니다. 자체 예, 운영하는 회사에. 우리 시행 관계가 없는 거죠. 자전거 도로에서 일어난 행위긴 하나 네. 개인용 이동 장치는 예, 각각의 해당 회사의 사항이 보험이 없다. 있습니다. 예. 네. 누구 이관 의원님 먼저. 네. 아니 이거 킥보드 쉽게 말해 뭐 간단하게 킥보드잖아요. 킥보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도로, 인도, 자전거 도로 막 어느 때는 뭐 인도로도 다니고 자전거 도로도 다니고 차도로도 다니고 하는데 그 규제가 있습니까? 예, 좀 말씀드리기 송구한데 업무의 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이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실제로 하고는 있는데 그게 많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자전거로 해서 가야 되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인프라가 잘 구축된 데는 구분이 돼 있지만 사용하는 층들이 10대에서 20대 많게는 한 30대 정도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불평을 느끼시는 이제 불만이 아니라 불편한 분들은 어린 아이와 노약자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굉장히 괴리가 좀 커가지고 좀 아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용 예, 예. 이동 장치는 예, 자전거 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다. 일반 도로나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근데 나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거 진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타고 나 자전거로 도로로 다니는 사람보다 실은 일반 그 뭐 보도하고 일반 도로로 다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봤었고 그다음에 그 헬멧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단속을 해서 벌금 물리겠지만 그 헬멧을 개인이 갖고 다닐 수도 없고 뭐 어디 킥보드에는 가끔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도 봤는데 그러한 문제점 같은 거는 뭐 업체하고 한번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예, 헬멧 제일 기본적인 안전장구라 저희도 얘기를 하는데 위생 문제, 특히 코로나 때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업체들이 저희한테 호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좀 어렵고 좀 조심스러운 말씀드려 레저를 하시는 분들 안전한 자전거 도로에서 레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장구를 더 잘 착용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있듯이 이 자전거의 공유형 킥보드 이런 것도 좀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문화가 없는 거는 사실이고요. 업체하고 얘기했는데도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한계점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에 대해 상당히 저도 뭐 젊은 친구들이 타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탈 일이 없고 그분들이 헬멧을 착용하는 경우는 저는 10분 중에 한 분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좀 체계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인도 도로 문제 그 주행하는 그런 범위도 정확히 어디다가 보관소에다 잘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극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의원님들이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서 그 평택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용 이동 장치가 이게 10% 가까이 되면은 이 수가 엄청 많은 거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이 했죠? 예, 우선 뭐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은 장사가 되니까 이제 온 겁니다. 근데 저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가 갑자기 확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중교통 노선 같은 게 굉장히 열악해서 지금 옆에 부서에서도 똑버스부터 천원택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의 대체 수단으로 이 개인용 이동장치, 특히 활동량이 많은 직원들, 젊은 층들 그런 분들이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퇴근을 자전거로 이용하지 않고 출퇴근할 때 이거를 이용을 해서 간선버스라든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저희 평택시가. 그럼 저희는 만약에 다른 데서 또 다른 업체가 A라는 업체, B업체, C업체가 있는데 D라는 업체가 또 한 200대 갖고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도 또 허락이 되는 거네요? 예, 허가제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사업자 신고하는 등록제 거라. 신고하면 신고제로 해갖고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저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원동기 그럼 면허가 있어야 만약에 됩니다. 그 10대 애들이 많이 타잖아요. 학생들, 중학생들도 많이 타고. 그럼 그 아이들이 원동기 면허가 다 있을까요? 이게 좀 그 친구들이 똑똑해가지고 아빠나 엄마의 이렇게 좀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그런 면도 있고 그러면 또 이렇게 그렇게 원동기 면허가 없는 아이가 이걸 타고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관계도 뭐 적절하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부류가 이제 고등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앞에 가지고 저희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바른 이동 장치를 이용하자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 6항이네.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정 증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전인 2021년 5월에 평택도시공사에 위탁한 사무로 2026년 5월에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로는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운영, 운전원 및 콜센터 인력관리, 차량 정비 및 안전관리, 이용자 심사 및 민원 대응 등 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해당 사무는 교통약자를 위한 행정 서비스로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기관에 공공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 측면에서 2013년 5월부터 수탁 운영 중인 평택도시공사가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평택도시공사가 위탁받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2013년 이후로 지속해서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이후 계속 하고 차량도 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우리가 공공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우리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적정성 심의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평가 결과는 어때요? 그 평가 결과는 뭐 저희 부서에서 그 한 7, 8개 파트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적정한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차고지가 송탄 도일동 차고지 말고 평택 합정동에도 차고지가 이건 언제부터 운영했던 거예요? 그 차고지는 별도의 차고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합정동의 공영 주차장의 일부를 저희가 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남부 지역까지 이제 거리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쪽에 한 20대 정도, 총 55대 중에 20대 정도는 그쪽에서 지금 그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합정동이 소사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합정동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정동 공영 주차장입니다. 근데 거기가 차가 굉장히 많이 주차하는 공간인데 거기에도 이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그 합정동 공영 주차장이 이제 증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4층 맨 꼭대기층에는 일반인 분들이 이제 많이 안 이용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 일부를 저희가 4층 맨 꼭대기층에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차고지 확보는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네, 저희가 그 브레인시티 내에 이동지원센터하고 택시 쉼터 사업을 이제 계획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저희 재정상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완료되면 그쪽으로 다 통합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요. 뭐 이게 참 예산도 이게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뭐 거의 100억 가까이 돼요. 90억 가까이. 네, 올해는 한 77억 정도 됐고요. 내년 예산은 한 85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세부 내역들까지는 아닌데 인건비가 이제 제일 크게 차지해 한 58억 정도. 네, 맞습니다. 현재 여기 인건비로 여기 책정한 58억에는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여기 인건비? 총 운전원 현재 운전원이 74명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인원이 있고요. 관리 인원은 어떻게 돼요? 관리 인원하고 상담원 다 포함해서 88명입니다. 요 세부 내역은 좀 별도로 좀 제출을 좀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유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김승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공 위탁 기간이 우리가 위탁이 지금 계속 도시공사에서 계속 했던 거죠. 처음부터. 네, 맞습니다. 2013년 이후 13년부터. 네. 그때 초창기에는 3년으로 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16년도, 21년도에는 5년씩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또 다시 계약은 3년으로 다시 했어요. 예,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원래 이제 그 사무위탁조례 그 평택시 사무위탁조례에 그 24년도 작년 2월 달에 이제 전부 개정이 됐는데요. 그 전에는 민간 위탁만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전부 개정 이후에 이제 그 공공 위탁 부분도 다 3년. 네,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그 이후에 첫 저희가 재계약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3년으로 이제 3년씩 계속 재계약을 앞으로 할 3년으로 계획입니다. 계속 되겠습니다. 네. 인건비 부분에서는 유승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한 운영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 과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민간 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가 주무관청으로 추진 중인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민간 투자사업에 대해 2019년 5월 31일 평택시와 민간 사업 시행자 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지산 IC 추가 개설 내용을 반영하고자 지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전 보고된 협약의 추진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협약을 통해 지산동 지역 주민의 민원 요청 사항인 지산 IC 추가 개설 공사비 등을 민간 투자 사업비에 반영하였으며 의회 사전 보고 이후 2025년 6월 24일에 최종 체결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토지 보상을 위해 2025년 7월 지방채 발행 신청을 하였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토지 분할 등의 보상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 실시 협약을 통해 지산 IC가 원활히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택시 어르신 교통 지원 사업을 위한 운영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24년 8월 농협 및 주식회사 이동의 즐거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의 내용은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과 관련해 GPS 교통카드 신청 관리 및 운영 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7월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수급자 및 최상위 계층의 지원금이 소득 산정에 제외되어 수혜 자격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추진하여 3분기까지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까지의 교통비 신청 인원은 25,286명이며 교통비 수혜 인원은 3분기까지 51,868명이고 지원 금액은 16억 7,250만 원으로 지원금 수혜 인원과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택 동부 고속화도로 민간 투자 사업 변경 실시 협약 추진 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고할 거는 자료가 있어요? 별도로? 나는 왜 없지? 있는데. 검토를 말해. 내가 나는 아무리 주저본 적 없거든. 빠졌나 봐. 알았어. 원래 없는 거. 이건 있어요. 교통비 지원은 있어요. 교통비 지원은 있는데. 의사일정 제8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최근에 우리 동부고속도로가 잘 진행하는 과정성에 많은 진통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산 IC 구간이 어느 정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이거에 또 반영이 빨리 이루어져야 나중에 동부고속도로가 제대로 잘 개설이 되는데 필요 불가분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가장 지금 궁금해하는 게 이분들은 너무나 재선권 행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몇 년째 거의 뭐 빈집 형태로 이렇게 유지해 가면서 아무 뭐 생활에 대한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 어떤 분은 내가 전원을 즐기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결국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보상을 좀 이루어지고 내가 다른 데서 주거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 행위도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시체 발행을 해서 금액이 된다고 하면 보상은 언제 정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에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원님 말씀하신 데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의월달에 이제 보고 드리고 6월 24일 협약을 체결했고 또한 이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7월에 그 지방채 발행 신청을 통해서 8월에 지방채 승인이 나서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이제 지방채 발행이 확정이 돼서 저희도 내년에 이게 본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좀 늦을 것 같아서 미리 11월 달부터 지금 토지 분할에 대한 측량 신청을 통해서 분할을 진행하고 있고요. 요게 연말 12월 달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는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보상비가 확정이 되면 본 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 계획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분들 나름대로도 본인들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의 보상비를 받아서 어디 주택 구입을 하고 어디로 이전을 할 건가 그런 부분에서 또 차후가 없게 만약에 이게 이분들이 살 집을 구하는데도 이게 뭐 당장 뭐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좀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공고한 대로 사업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이상입니다. 네, 이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동북 고속화도로 뒤에 보면 지금 이 2,766억 원 공사비만이에요? 전체 그 총 사업비 공사비 부분이고요. 당초에 2,766억에서 2,919원으로 153억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비는 지금 원래 따지면 LH가 보상하는 거잖아요. 네, LH와 평택시가 기본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은 이제 LH에서 부담하는 거로 기본 협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산 IC의 여기 사업비 131억이잖아. 이 네. 131억은 공사비예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9억은 토지 보상비야? 토지 보상비는 저희가 지금 이제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 보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약 200억 정도 추정하고 보상비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토지 보상비만? 그럼 공사비는? 공사비는 약 153억 정도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그럼 되겠습니다. 그 153억은 그래서 누가 153억에는 그 이제 그 동북학도로 이제 지산 IC 설치에 따라서 공사비 증액 부분은 약 131억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부대비 이제 그 ITS하고 이런 부분들 증액된 부분 22억 포함해서 153억 정도 증액되는 거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하면 153억도 우리가 부담해요? 평택시가 다? 지금 153억은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에 포함은 되고 나중에 이제 통행료 이용 요금 조정을 통해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 153억 공사비는 통행료에 부담을 시켜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어찌됐든 가는 거고. 네, 당초에 보고를 드린 대로 통행자 부담. 네네. 그리고 200억 토지 보상비는 평택시가 200억 부담하는 거죠. 네, 추가 설치에 따른 보상비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있습니다. 총 부담 주체는 약간씩 다르긴 한데 총 지사의 추가 설치로 인한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하고 부대 비용하면 총 353억이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부대비가 빠지면 22억 정도는 좀 감액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 이 지산 IC 설치의 필요성은 뭐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주민분들의 요구도 있어서 알겠는데 끝까지 해봤을 때도 LH는 이 보상비에 대해서 자기들은 일체 10%가 되든 20%도 부담 안 하겠다. 네, 요거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요 부분은 저희 지역 현안으로 해서 주민들 민원을 반영해서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LH에서 당초 보상비를 한 3천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현재 2배 이상 오른 6천억 정도가 지금 보상이 지금 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상비 집행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이 그러니까 LH가 지금 토지 보상 하는데 총 들어간 게 한 6천억 들어갔대요. 네, 현재 6천억 정도 들어간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부담은 어렵다 이런 입장인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뭐 지가 상승이나 이런 거로 통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건데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현덕에도 보면 현덕 IC 서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현덕 IC 추가 설치 요구가 있는 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 의견들도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겨보겠습니다. 네. 네, 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 동부화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한 운영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한 운영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